자, 앞에 이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유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계산을 하는 유형은 이제 시간을 직접적으로 나눠서 이동 시간을 구해서 반응 시간을 구하거나 아니면 반응 시간의 구체적인 값을 통해서 이동 시간을 구해서 그 계산 값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앞에처럼 이제 단순하게 두 점을 비교해야지만 이게 탈분극이다, 재분극이다 이런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해석 과정에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기본으로 깔고 뭐 필요한 상황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을 나눠서 계산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동 시간과 관련된 변수는 이제 거리랑 시간이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반응 시간과 관련된 거는 막전인데, 그렇죠? 이동 시간과 거리 관계는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동 시간 아니면 반응 시간도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근데 이 반응 시간과 막전이는 우리가 외우거나 암기를 하고 있거나 할 수가 없어. 반드시 문제에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우리가 어떤 해석을 시작할 때 요 반응 시간과 막전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점이 일반적으로 그 우선 해석 지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그래프를 문제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몇 초일 때 막전이 얼마입니다. 몇 초일 땐 얼마입니다. 사실상 문제에서 알려준 것만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계산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알아서 더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요 반응 지점 관계를 알고 있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해석을 해라. 자, 그러면 똑같아요. 기본 논리는 전체 시간을 이동 시간과 반응 시간을 나눠서 생각한다. 근데 우리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이 시간이 결국 거리랑 쏘리 거리랑 속도죠, 속도. 거리랑 속도와 관련된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식을 요렇게 만들게요. 요렇게 요게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다라고 하는 걸 그냥 반영한 거야. 그래서 t가 전체 시간이라고 잡으면 전체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더하기 반응 시간 이렇게 잡을게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요게 그냥 이동 시간이다. 이동 시간을 바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동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계에서 전체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더하기 x는 반응 시간으로 선생님이 잡았어요. 그래서 t는 v분의 d 플러스 x.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막전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식만 맞춰서 그냥 뭐 특별하게 뭔가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변수 중에 최대한 아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채워놓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나머지 하나를 구한다. 이걸 이제 큰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마다 여러 가지가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관건이나 상황마다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식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에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밑에 적어놨지만 어떤 지점에서 반응 시간이 같게 나와요. 특히나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이런 점들은 그 1대1 대응이 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막전이가 같으면 반응 시간이 반드시 같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이 서로 다른 뉴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뭐 A라는 뉴런과 B라는 뉴런이 있었어요. D1, D2, D3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여기에서 마이너스 80이 나오고 B에서 마이너스 80이 나왔어. 그럼 여긴 요 두 지점 지금 같은 이동 시간을 미안해요. 같은 반응 시간을 가지는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반응 시간이니까 이동 시간도 같죠. 이동 시간도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이런 식이지. VA분의 D1이랑 VB분의 D2가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거리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렇게 성립하려면 요 거리의 비율하고 속도의 비율이 같다라는 상황이 돼야 이게 만족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지점의 반응 시간이 같다 서로 다른 뉴런에서 그러면 그 뉴런 사이의 속도의 비율이 그 반응 시간 막전이와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의 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 80이나 30이 아니면 이제 막전이와 같더라도 반응 시간이 반드시 같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상황에 같은 뉴런의 두 지점이 있다라고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중간을 찔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간을 찔렀다.
어, 그러면 아니 쏘리 그게 아니라 그 반응 시간 있으면 막전이가 있으면 D1, D2, D3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예를 들어 D1에서 마이너스 80이 나왔고 D2에서 플러스 30이 나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80의 이동 시간 반응 시간이 3초였고요. 플러스 30의 이동 시간이 2초였어요. 그쵸? 그러면 전체가 5였다고 치면은 얘는 2초 동안 이동을 한 거고 얘는 3초 동안 이동을 한 거잖아. 요 시간의 비가 2대 3이라는 시간의 비가 결국에는 같은 뉴런이면 V는 일정하니까 그쵸? VA의 D2 그 다음에 A의 D3 요게 지금 2고 3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D2랑 D3가 2대 3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지점의 거리의 비는 같은 뉴런에서는 이동시간의 비가 된다. 그 다음에 거리와 같은 두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거리와 같으면 D가 일정한 거죠. D가 일정한 상황에서 속도의 비는 이동시간의 비의 역수. 요거는 사실 역수라서 잘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알아만 두면은 두 뉴런 있어요. A 뉴런 있고 B 뉴런 있어요. 똑같은 지점을 찔렀고요. D2, D3, D2, D3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같은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요 D2랑 D2가 있을 때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고 여기가 플러스 30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럴 때 아까처럼 그러면은 전체 5초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2초 가서 3초 반응이고 3초 가서 2초 반응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지금 거리의 비가 2대 3이 나왔거든요. 이동 시간의 비가 2대 3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리가 같으니까 VA분의 D2가 2고요. VB분의 D2가 3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D2는 고정이니까 보면은 VA랑 VB의 B가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은 분수분했기 때문에 분모했기 때문에 VA분의 1이 2고 B분의 1이 3이다. 그래서 역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된다면 속도가 시간이 2대 3이니까 속도는 얘가 3대 2가 나온다. 비율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세 번째 거는 그렇게 뭐 쓸 일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최근에도 뭐 자주 나오는 조건들이라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할 건데 요게 이제 다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뭐 중간에 찔렀을 때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시냅스가 있어가지고 시냅스가 있을 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마다 나오는데 그 문제들은 일단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EBS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그림은 밑마리집 신경 A에서 지점 P로부터 세 지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역치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하는 시간에 따라 막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전체 시간, 속도, 거리, 막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들을 다 알 수 있는 점들을 다 찾아야 돼요. 지금 일단은 속도라는 거 알려줬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챙겨가야 돼요. 그 다음에 P의 자극을 주고 6ms가 지났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전체 시간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알려준 것들은 잘 챙겨가고 그랬을 때 각 지점의 이동 시간과 반응 시간을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구해보면 되죠. 속도가 2니까 이동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지정될 거야. 각 지점이 의미하는 거는 항상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막 자극 지점이 지금 P고 D1까지의 거리는 4c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D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cm인 지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D2라고 하는 거는 6cm 떨어져 있죠. 6cm 떨어진 지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D3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8cm 떨어진 지점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속도가 동일하게 다 2라고 고정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동 시간 P는 이제 0이죠, 거리가. 그래서 이동 시간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4니까 이동시간 2가 될 거고 2분의 6이니까 3초 갈 거야. 2분의 8이니까 4초 갈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뭐 D1까지 가는데 2초 걸린다는 얘기야. 3초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거리 구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겠지만 워낙 자주 해야 되니까 아예 이렇게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동일하게 6초라는 시간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반응 시간은 이동 시간과 반응 시간의 합이 6이 나오도록 해야 되잖아. 그래서 0초를 갔으면 6초 동안 반응할 거야. 얘는 4초겠죠? 얘는 3초겠고요. 얘는 2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공간 이런 표를 그리거나 할 수 없잖아. 그래서요, 요거를 항상 이렇게 표현할게요. 2 더하기 4초. 그랬을 때 약속할 거야. 앞에 거는 항상 이동 시간이고요. 뒤에 거는 항상 반응 시간으로, 위치로 우리가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라는 의미를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얘는 3초 가서 3초 반응이에요. 4초 가서 2초 반응입니다. 얘는 0초 가서 6초 반응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막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반응 시간을 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요 그래프를 봐야 될 텐데, 지금 반응 시간이 6초는 사실 주어진 4초까지 주어져 있는데 이건 4초 때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요 반응이 끝난 이후에 다시 분극 상태에서 휴지 전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반응 시간 6초라고 하는 건 그때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1은 4초예요, 반응 시간이. 근데 여기서 보면 4초일 때 마이너스 70이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끝나서 마이너스 70mV. D2는 3이네요. 그럼 3초일 때 반응 시간, 3초일 때 막전이는 마이너스 80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80mV겠죠. 그다음 2초일 때는 반응 시간이 2초일 때 막전이가 30이다. 그렇게 30mV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 찾을 수 있으면 되고, 물론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아요. 요건 이제 연습을 위해서 이제 다 하나하나 구해봤고, 실제로는 딱 필요한 부분만 구해서 넘어가면 되죠. 조금 더 이제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두 뉴런이 있어요. A라는 뉴런과 B라는 뉴런이 있고요. 요 두 뉴런은 요런 막전이의 변화를 둘 다 동시에 공통적으로 따를 겁니다. 그때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요거 이제 전체 시간 주어져 있죠. 이때 A의 P2, B의 P3에서 모두 80이다. 그러니까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반응 시간이 3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과된 시간이 4초고 반응 시간이 3초. 즉 4초고 반응 시간 3초 이렇게 되면은 이동 시간이 얼마란 얘기요? 1초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의 P2라는 지점도 가는데 1초 걸리는 지점, B의 P3라는 지점도 1초 걸리는 지점이란 얘기야. 근데 A와 B는 결국 속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속도가 뭐 VA라고 쳤을 때 VA분의 P2가 4cm잖아. 요게 반응 시간 1초다. B의 P3, B의 속도분의 거리가 8cm나 되네요. 요게 1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의 속도는 얼마? 4cm/ms. B의 속도는 얼마? 8cm/ms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지? 구할 수 있죠? 네. 여기를 채워놓는다 보면은 각각의 시간을 표현해보면 P1은 시작 지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응 시간 0초 가서 4초 반응이죠. B도 마찬가지야. 0초가 4초 반응이야.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4초에 해당되는 막전이 걸 거고, 앞에서 그 1편 얘기할 때 우리가 자극 지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막전이가 같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70mV 4초에 해당되는 막전이가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이 3초일 때 반응 막전이었으니까 얘는 1초 가서 3초 반응. 여기는 이쪽이 1초 가서 3초 반응이죠. 자, 그러면 P3 같은 건 어때요? P3는 그만큼 더 갔어요. 8cm 점이야. 그래서 속도가 4에다가 거리 8.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가 2니까 2초가 나야죠.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2초고, 그럼 2초에 해당되는 막전이는 보니까 30이네요. 플러스 30이다가 되겠죠. 여기는 이거 오히려 절반이야. 그래서 이쪽은 막 속도가 8인데 거리는 4cm인 지점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가 0.5니까 3.5가 나와야죠. 그래서 0.5초 가서 3.5초 반응이다. 3.5초는 뭐 우리가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얼마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채워볼 수 있고, 자, 이번에 요런 거 문제에서 되게 많이 해요. 자극을 준 후 5초가 지났다. 그러니까 전체 시간이 변한 거잖아.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전체 시간이 변하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점이 있을 때 그 지점까지 거리나 속도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다시 변해도 이동 시간이 변하지는 않아. 그래서요, 전체 시간의 변화량은 뭐랑 같냐면 전부 다 반응 시간의 변화량과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4초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자극점이 5초면 1초가 더 늘어난 거야. 우리가 A의 P3에서 이동 시간이 3이었잖아. 그래서 3이었으니까 미안해요. 2였잖아요. 그래서 2초 가서 몇 초 반응이냐인데 원래는 2초 반응이었어. 근데 이게 5초가 그대로 다 이쪽으로 들어서 3초로 바뀌는 거죠. 물론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계산하면 돼요. A의 P3가 A는 지금 속도가 4고요. P3까지는 거리가 8cm니까 더하면 얼마냐? 5초일 때. 여기가 2니까 여기 3이다. 3일 때 막전이 얼마냐? 마이너스 80mV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개념 자체를 전체 시간이 변했다. 그러면 이동 시간은 변하지 않은 거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전 문제 하나를 보고 일단 요 내용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조금 이제 지금으로부터 많이 옛날이라 요런 그 신경전도 문제에서 조금 초창기 유형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제 문제가 지금이랑 좀 다른 느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A와 B의 P 지점으로부터 D1, D3까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자극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특히나 요즘은 자극 지점을 안 주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문제에서 자극 지점을 알려줬냐 안 알려줬냐 요거를 파악해야 되고 자극 지점을 안 알려줬다면 그거를 찾아야 돼. 왜냐면 자극 지점이 결정이 안 되면 각 지점까지의 거리가 정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시간 알려줬죠. 전체 시간 경과된 시간이 5ms다. 그리고 흥분전도 속도는 다른데 둘 중에 하나가 1ms당 2cm니까 하나가 속도가 2래요. 자, 요렇게 막전이를 줬는데 요 막전이 그래프에서 알려준 시간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3초일 때 마이너스 80이다. 그럼 우리는 저걸 활용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자, 표를 좀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보면은 A라는 신경과 B라는 신경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 지점이 있어. D1과 D2와 D3요. 그때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나와있죠. 마이너스 70은 뭐 그래서 마이너스 80이라는 점이 반응 시간이 3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앞에 뭐가 오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지. 앞에 이동 전체가 5초니까 이렇게 나오려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2초가 들어가야 돼. 2초. 이 2초가 A에서 P1에서 P에서 D1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D1이란 지점은 거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4cm, 6cm, 8cm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정리를 해보면 요때 A의 속도가 얼만데 거리는 4cm야. 그게 얼마가 나오면 2초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익숙해지면은 굳이 이 중간에 요식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연습될 때까지는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A의 속도는 2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똑같이 B는 6초일 때잖아. 그래서 B의 속도 분의 6cm가 2초가 나와야 된다. 그럼 VB는 얼마냐? VB는 3이다. 3cm/ms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앞에서는 이미 거리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쵸?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80은 누가 봐도 명확히 막전이가 그 반응 시간이 같은 지점이에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리를 보면 A까지 거리의 4, B까지 거리가 6이기 때문에 지금 거리의 B가 막전이가 똑같게 나타나는 거리까지의 B가 속도비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거리의 B가 A와 B에서 A가 4cm인 지점, B에서 6cm인 지점이 똑같이 나왔으니까 요게 그대로 속도의 B라고요. 그러니까 약분되면 2대 3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먼저 A가 2라는 걸 구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B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물론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비율 생각까지 안 하고 계산으로 바로 구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잡다한 관계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 루트로 조금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번. 흥분 전송 속도는 A보다 B에서 빠르다. 그렇죠. 지금 B에서 더 빠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5ms일 때 A의 D2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우리가 앞에서 비교하는 문제는 탈분극, 재분극을 결정할 때 원칙이 나보다 막전이가 큰 지점과 앞뒤 관계를 분석해라 였어요. 근데 지금은 계산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이제 비교하는 유형과 계산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자, 그러면 A의 D2를 보면은 A의 D2는 6cm인 지점이죠. 어떻게 나오겠어? 속도 2에다가 거리 6이야. 그럼 3이죠. 그럼 3초 플러스 2초 이렇게 나오겠지. 5초니까. 그럼 2초일 때 탈분극이냐 인 건데 잘 따라가보면 2초일 때는 재분극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틀렸는데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여기 딱 직선으로 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불친절한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기준이 되는 플러스 30이 몇 초다 이런 거는 줬어야 돼. 아무리 평가 문제라도. 그 다음에 디귿번 5ms일 때 D3에서 이번에는 전체 시간 5고 D3 똑같이 잡아줬어요. 똑같이 8cm라고 줬는데 A와 B의 막전이 값은 1보다 크다. 그럼 또 A와 B를 우리가 직접 구해야겠지. 이거 지우고 여기다 다시 풀어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속도가 2에 D3란 지점은 지금 거리가 8이잖아요. A는 속도가 2예요. 그러면 그 전체 시간 5고 속도 2에 거리 8. 그럼 뒤에 얼마 나와야 되냐 이거죠. 얘가 4니까 1초 나와야 되고 그럼 1초일 때 막전이는 이것도 잘 안 줬어요 사실. 뭐 보통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는 1초일 때 대략 마이너스 60이다라는 건 알 거야. 근데 지금 안 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찾아야 되고 B는 속도가 3이에요. 그래서 5초일 때 속도 3에 거리 8. 뒤에 얼마냐? 이거 나눠 떨어지지도 않아 이거. 3분의 8이면 3분의 15 나와야 되니까 여기 3분의 7 나와야 되겠죠. 3분의 7은 대략적으로 2.3초 정도 2.333333 되잖아? 그럼 대충 2.3초 이것도 떨어지면 정확하게 우리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마이너스면서 얘보다는 좀 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밑에 값이 더 크니까 전체 분수 값은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 이게 음수니까 절대값이 작죠.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잡으면은 밑에 값의 절대값이 작으니까 1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근데 이건 약간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기억으로는 수능평가원 유형에서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어림잡아서 시간이나 막전이를 구해서 대략적인 값을 유도해야 되는 문제가 이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딱 문제에서 몇 초일 때는 막전이 얼마다를 주게 되고 그렇게 주는 것들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돼. 그러니까 시간을 철저하게 나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뭔지 또 구해야 되는 건 뭔지 거기에 따라서 막전이가 알고 있으면 그걸로 반응 시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 있으면 속도나 거리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에 이제 해당되는 걸 좀 쪼개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문제 유형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이제 많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원활하게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이제 또 상황마다 또 거기에 맞는 해석 방법이 좀 더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이런 유형들을 조금 잘 익숙해 가길 바랍니다. 그 선생님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리들을 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